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시드니에 온 지 한 9일차 정도 됐는데요. 제가 시드니에 오게 된 이유, 그리고 시드니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 목표라든지 앞으로의 그 방향성, 그리고 시드니에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 같은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저는 왜 시드니에 오게 되었냐, 청년 단기 인턴 프로그램에 합격해서 시드니에 있는 회사에서 출근을 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인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해외 일 경험 웰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거기서 이제 합격해서 넘어온 케이스고요. 저는 웹 디자인 분야로 직무를 신청을 해서 1차로 서류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2차로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1차 서류 같은 경우에는 한글 이력서도 제출하지만 영문 이력서도 같이 제출을 해야 돼요. 저는 살면서 영문 이력서는 처음으로 작성을 해보는데 물론 챗GPT한테도 많이 물어봤고, 그리고 제 주변에 영어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도 간단하게 첨삭을 좀 부탁을 해봤고, 어떤 식으로 영문 이력서를 써야 되는지 사실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참고하면서 써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쓰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쓰는 자기소개서랑은 양식이 좀 다르고 추구하는 그런 것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원한 이 해외 일 경험은 그렇게 크게 대단한 이력서를 요구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기업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원한 곳은 막 이력서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본다기보다는 웹디자인 직무라서 그런지 포트폴리오를 꼭 제출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작업했던 디자인, 그리고 제작했던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사이트를 한눈에 모아놓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급하게 한 이틀 만에 제작을 해서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월드잡 플러스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영문 이력서를 무료로 첨삭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3일까지는 무료로 첨삭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신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지원 마감이 너무 직전에 첨삭을 요청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최소 일주일 정도는 소요될 걸 생각하고 첨삭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영어권 멘토분께서 그 첨삭을 전문적으로 진행을 해주십니다. 저도 한번 신청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이 공고가 있다는 사실을 조금 뒤늦게 알게 된 케이스라 지원 마감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촉박한 시간이었어서 이 영문 이력서 첨삭을 신청을 했지만, 사실 이력서 결과가 이미 지원 마감 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고는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좋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영문 이력서 첨삭을 원하시면 미리미리 월드잡 플러스에서 그런 기능을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한글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이라든지 나의 장점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는데, 양식을 따로 다운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월드잡 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지원이 가능해요. 그 지원하는 사이트 안에 이제 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력을 쓸 수 있는 칸, 그리고 그 밑에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맞는 그런 나의 경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그 칸에 맞게만 작성하면 돼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다른 기업의 경우 포트폴리오 제출을 요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원했던 곳은 포트폴리오를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심혈을 많이 기울였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디자인 분야이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들을 많이 넣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링크를 같이 첨부해서 이 디자인을 어떻게 기획했는지 볼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링크도 좀 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서류를 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서류 통과가 돼서 면접을 볼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고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 기업과 1대1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저희를 연결시켜주는, 매칭시켜주시는 담당자분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혹시 면접을 볼 수 있냐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 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분이 또 이 기업에 연락을 해서 이제 면접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날 이제 온라인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구글 미트로 링크를 전달해 주셔서 거기 접속해서 봤고요. 저는 사실 집에서 봐도 상관없지만 좀 더 깔끔하고 집중이 잘 되는 공간에서 면접을 보고 싶어서 그 서울에 있는 스터디룸, 면접룸 같은 거를 이제 2시간 정도 예약을 하고 미리 가 있어서 이제 인터넷 세팅하고, 그러고 이제 면접에 응했습니다. 면접은 총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미리 전해주셔서 예상 질문들을 쫙 뽑아서 연습을 했고,
또 이게 어쨌든 해외 인턴이기 때문에 영어 면접을 볼 가능성도 있다고 하셔서 영어로도 좀 답변하는 걸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게 한국말로 답변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자신 있지 않은데 영어로 내가 이 뉘앙스나 하고 싶은 말을 잘 살려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컸어요. 그래서 그날 전날에도 좀 잠을 설치고 한 1, 2주간 되게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기업에서는 영어 면접을 요구하지 않으셔서 쭉 한국말로 대답을 했었고요. 다른 기업의 그 면접 후기를 보니까 다른 기업은 영어로 면접하는 걸 원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외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영어 면접도 꼭 대비를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면접은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던 것 같고 저한테 이제 먼저 질문을 해주시는데 그게 15분 만에 끝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사실 되게 말도 횡설수설하고 동문서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제가 원래 엄청나게 면접을 긴장하면서 보는 스타일이 아닌데 사실 포커페이스도 정말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면접만 너무 긴장이 돼서 저 스스로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좀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로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면접관 분도 약간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대답을 자꾸 다른 쪽으로 하니까. 그래서 막 제 질문도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제가 시계를 딱 보니까 그 분께서 이제 점점 면접을 종료하려던 시기가 15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다. 기회를 잡아야겠다 해서 남은 15분은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나는 정말 관심이 있고 정말 진심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웹디자인 직무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 회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던데 제가 이런 걸 해봐도 될까요? 하면서 역으로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구나, 준비를 많이 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또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냥 수동적인 면접, 저만 답변을 하는 면접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기도 하고 제가 프린트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의 웹사이트를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회사의 직원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봤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직접 제작하고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보여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이 종이를 노트북 카메라에다 이렇게 앞에 대고 보여드렸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제 디자인을 해봤어요. 이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효과는 이러이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방향을 많이 잡아볼 것 같습니다 라고 보여드렸어요. 사실 이 면접에서 저를 다 보여주지 못하면 제 실력이 어떤지를 이분들은 알지 못한 채로 저를 이제 탈락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울 것 같고 이 기회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저를 최대한 보여드리고 어필할 수 있는 그 창구가 뭘까 생각하다가 직접 이제 만든 걸 프린트해서 보여드리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 좋게 잘 작용을 해서 칭찬도 받았습니다. 면접관 분께서 사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대답하시고 저를 잘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종이를 직접 보여드리니까 되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정말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을 다 마치고 사실 결과는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이게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조차도 감이 안 와서 그냥 후련하게 끝냈다 생각하고 저는 그 후에 이제 일정이 있어서 친구를 만나러 갔거든요. 친구랑 만나서 이제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는 도중에 그 중간 발의하셨던 담당자분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내일이 합격 발표 날인데 기업에서 이미 저를 합격시키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셨다. 그래서 저한테 미리 전달해 주신다고 연락을 해주셔서 저는 바로 호주 워홀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드니 기업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시드니로 넘어와 있는 상태고 집도 구했고요. 회사 근처로 구해서 도보 한 5분이면 회사를 갈 수 있습니다. 집도 구했고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항공, 숙소 등등 여러 가지를 준비를 아주 빠르게 했어요. 왜냐면 당장 2, 3주 뒤에 출국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제가 블로그에 작성을 해뒀으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월드잡 플러스라는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게 혹시나 어렵거나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라든지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잘 담아볼 테니까 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을 같이 운영하거든요. 아마 유튜브보다는 이 두 가지 플랫폼에서 더 많이 소식을 전해드릴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하시다면 이 두 가지 플랫폼으로도 많이 접속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